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애주식 4989의 원상필입니다. 오늘은 대표를 만나다 시간인데요. 야놀자입니다. 회사 이름이 야놀자죠. 젊은 층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고요. 조금 다른 편에서는 아니 무슨 회사 이름이 야놀자야? 사업이 장난이야?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장애 시장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고요. 또 국내 스타트업 시장에 어떤 교두보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의미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힘들게 모셨습니다. 야놀자의 김종윤 부대표님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사실 젊은 층은 굳이 설명하실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또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회사 소개부터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야놀자는 많은 분들이 숙박 어플을 알고 계신데요. 사실은 여가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숙박 같은 경우에는 우선 온라인 쪽으로 호텔, 펜션, 게스트하우스, 모텔 등 모든 카테고리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드리고 예약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단순하게 중개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객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오프라인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야자라든지 야미라는 프랜차이즈를 중소형 숙박으로 유일하게 저희가 프랜차이즈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실제 그 객실 가시면 비품도 있고 그다음에 세탁도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침구 등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네네. 단순하게 중개를 넘어선 객실에 대한 품질 고도화를 하고 있는 업체고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 숙박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간을 가셨어요. 어떤 부산을 가셨다라고 하면은 그냥 숙박업소만 있어가지고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네네. 봤을 때 그 공간에서 뭐 하고 노실지를 제공드리는 컨텐츠 사업이라든지 그거를 실제 서비스로 연결시킬 수 있는 오토 얼라이언스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야놀자는 안기부 같은 회사다. 그러니까 음지에서 일하지만 양지를 지향한다. 이를테면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텔, 러브호텔 이런 거 사실 입에 담기도 좀 부끄러웠던 그런 단어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전혀 다른 의미에서 또 다른 시각에서 이제는 공간 서비스 기업으로 확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저희가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이전에 조금 전에도 자막에 나왔지만 부대표님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십니다. 네네. 구글에도 계셨고 또 맥킨지 컨설턴트로도 계셨고요. 부대표님부터 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뭐 하시던 분입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로서 포지셔닝 하는 일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구글에서 실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마케팅 영역들 그리고 사업 제휴 영역들에 대한 경험을 쌓아왔고요. 그다음에 맥킨지에서는 그 하이텍 기업들 중심으로 컨설팅을 하면서 국내에 있는 IT 기업들이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고 어떤 기술들을 잘 활용해야지 실제 좋은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고요. 예. 최근에 이제 야놀자라는 기업을 접하고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온라인적인 부분, 그다음에 사업 제휴와 관련된 그 역량들을 잘 접목시킬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야놀자에 오게 됐고요. 현재 잘 접목이 되고 있는 그 그림들을 보고 결실들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구글에도 계셨고 또 맥킨지에도 계셨고 굉장히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경험들을 지금 회사에 녹여주고 계신데요. 이런 저희 부대표님께 시청자분들이 직접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유정인 캐스터가 안내해 드립니다. 네, 기업 대표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와우4989 온라인 채팅방입니다. 지금 바로 포털 사이트에 와우4989 또는 와우넷을 검색하셔서 이렇게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채팅방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대박내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시면 모바일로도 채팅 참여가 가능합니다. 생방송을 채팅방 내에서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이제는 어디서든 저희 장외주식 4989와 함께해주세요. 오늘은 야놀자의 김종윤 부대표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단연 독보적인 1등이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놀자도 있지만 여기어때도 있고 호텔라우도 있고 관련된 어플이 수십 개가 넘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현재 시장에서 저희의 어떤 경쟁력 그리고 시장 점유율 그리고 저희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 내에서의 파이 이런 것들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시장 점유율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우선은 전체 시장에 대한 사이즈와 구도를 말씀을 드리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 있는
이 숙박 시장은 총 한 27조 정도 됩니다. 네. 그중에서 굉장하군요. 예. 1조가 온라인 영역. 저희가 보통 말씀해 주신 다양한 기업들이 하고 있는 영역이고요. 예. 그다음에 한 20조 정도가 B2C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일반 고객들이 정말 앞에서 결제를 하시는 그 고객 영역. 예, 그다음에 한 6조가 기업 간의 B2B 서비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비품, 린넨, 뭐 세탁 같은 B2B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다투고 있는 1조 온라인 시장 네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 숙박 시장을 봤을 때 굉장히 작은 범위고요. 예. 그 범위 내에서도 카테고리가 나뉩니다. 호텔, 펜션, 게스트하우스, 모텔. 저희가 호텔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모두 1위 사업자로서 굉장히 뭐 예약이라든지 정보 제공을 통한 많은 고객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를 하고 있고요. 네네. 호텔 같은 경우에도 최근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낼 수 있는 이제 네. 기획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모든 카테고리에 대해서 저희가 선도 기업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점유율로 보면은 사실 기준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이게 예. 예약 건수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광고를 통한 매출로 볼 것이냐. 예, 예. 근데 매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숙박 시장에서 야놀자가 발생하고 있는 매출 수준을 맞추고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작년에 이미 그 언론상에서도 공개가 됐지만 예. 이제 거의 400억 가까운 매출을 발생시켰고 올해도 2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국내에 있는 다른 여타 이제 경쟁사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발생하는 매출 자체가 없이 현재로서는 초기 사업을 진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경쟁사를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경쟁 업체들이 야놀자가 우리의 중요한 경쟁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부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노름문이 다르다. 정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가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굳이 경쟁자가 누구냐는 질문 많이 주십니다. 네. 근데 저희 사실 이제 그 야놀자 그 대표이사가 이제 그 질문을 받을 때 항상 답변하시는 게 예. 우리는 인식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도 이제 동일하게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사실 아직 시장 자체가 무르익지도 않았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객실 품질을 개선시키고 인식을 좋게 만들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중성 숙박에 오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저희의 경쟁자라고 보기 때문에 네네. 인식이라는 게 저희의 가장 큰 경쟁자인 것 같고요.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저희는 에어비앤비가 저희 경쟁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업적으로 보면 에어비앤비가 국내에서 이제 크게 저희 경쟁자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해외로 진출을 해야 되고 예, 예. 그 해외로 진출했을 때 서양 중심의 에어비앤비 사업 모델과 네. 동양 중심의 야놀자 사업 모델은 결국에는 경쟁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크게 보면은 저희는 아시아 에어비앤비 모델로서 동양에서 잘 먹히지 않는 에어비앤비 모델에 대한 대체제로서 포지셔닝을 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아시아의 에어비앤비를 지향하는 야놀자. 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아주 큰 물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기타 우리 경쟁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수많은 어플들은 우리가 봤을 땐 애들은 가라. 네. 이런 컨셉으로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사실 매출이 10배 이상 혹은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기업을 저희가 경쟁자라고 말하기는 예, 예. 다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익을 발생하지도 못하고 예. 몇십억, 몇백억씩 손해를 보는 회사와 네. 제대로 수익을 발생하고 있는 회사랑 비교하는 것도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자신감이 묻어 나시는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실적부터 좀 확인해 보죠. 네. 네, 실적 얘기 좀 해주시죠. 지금 회사는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367억의 매출을 발생을 시켰고요. 그 국내에 있는 오토 기업 중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2배 이상의 매출 증가 트렌드는 유지를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월 100억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그것을 향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어떻게 보면은 과거 8년 동안 다 포함해서 유일하게 적자가 한번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인식 개선을 위한 마케팅 비용을 예. 위해서 저희가 썼고 실제 투자를 받을 때부터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는 인식 개선을 위한 우리 비용을 지불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진행했기 때문에 예측했던 이제 적자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예. 올해는 다시 이제 흑자 트렌드, 그 다음에 의미 있는 매출과 수익을 같이 발생할 수 있는 트렌드로 가고 있고 네네. 저희가 수익을 많이 발생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수익이 발생하는 대로 이거를 고객분들한테 베네핏을 돌려드리기 위한 작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주신 실정이 아마 연결 기준이신 네, 거죠. 다 연결 그러니까 기준입니다. 사실 작년 이제 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작년 매출이 298억에 76억 손실을 보셨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광고 선전비로만 110억을 쓰시면서 일각에서는 이게 투자가 없이 굴러갈 수 있는 비즈니스냐, 네. 이게 정상적인 사업의 형태가 맞느냐라고 하는 또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부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으로는 이건 우리가 이미 계획했던 손실이다. 네. 그리고 손실이긴 하지만 큰 규모의 투자로 좀 봐달라.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작년 올해를 포함해서 매년 2배 이상의 매출 성장세를 최근 계속 보여왔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많은 오토 기업들이 사실 손실을 봤습니다. 근데 국내에 있는 선도 오토 기업들이 올해 들어서는 대부분 BP 혹은 그 이상의 수익 트렌드는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선도 기업으로서 저희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예. 국내 오토 사업 환경 자체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훨씬 더 내실 있고 의미 있는 매출과 수익을 발생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긴 뭐 사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설립 이후에 6년 동안 적자를 보다가 그렇죠. 그때는 뭐 회사가 다 망한다라고 했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근데 저희도 그런 턴어라운드의 개념으로 보고 계시는 거군요. 저희는 근데 작년을 제외하고 과거 8년 동안 항상 흑자를 보던 회사였습니다. 작년이 예외적이었고 예, 작년이 그건- 예외적이었기 때문에 네. 또 아마존하고 좀 다른 트렌드 그 케이스라고 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그 광고 선전비는 투자의 의미였다. 그죠.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광고했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단순하게 야놀자를 홍보한다는 개념보다는 중소형 숙박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은 저희가 보는 거는 저희는 예. 선도기업으로서 시장이 정상화되고 시장이 크고 사람들이 더 안심하고 숙박업소를 갈 수만 있으면 당연히 저희는 성장한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단순하게 파이를 갉아먹고 파이 안에서 출혈 경쟁을 하는데 포커스를 둔 건 아니고요. 예, 예. 시장 자체를 키우는데 저희는 초점을 뒀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요즘 이제 O2O 비즈니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를테면 뭐 글로벌 O2O를 대표하는 우버나 또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직원들의 복지를 축소하거나 또는 뭐 감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좋은 비즈니스이긴 한데 정말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투자자분들의 의문이 있는 시점이라서 좀 여러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그 시청자분들 어떤 질문을 가지고 계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정인 캐스터. 네, 오늘 야놀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채팅창에도 질문들로 차곡차곡 채워지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이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야놀자 숙박 서비스가 해외 외국인들에게 인지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기업과는 다른데 야놀자 계열사 및 계열 서비스 너무 많아서 예전 대기업의 안 좋은 습관을 답습한다는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송송송님께서 O2O 기업은 마케팅 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늘 뒤따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질문 들어봤습니다. 스튜디오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 뭐 들으신 것처럼 저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질문이 날카롭습니다. 굉장히 그러시네요. 예,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면 어차피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시장은 한계가 있고 좁으니까요. 네. 저희도 결국 밖으로 나가거나 또는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될 건데 네. 이를테면 중국 시장을 비롯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네. 진출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해외를 진출한다는 개념이 세 가지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시는 인바운드 여행객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또 하나는 국내에 있는 국내 여행객들이 해외로 나가실 때 하실 수 있는 사업. 마지막으로는 저희 서비스 자체가 해외로 나가는 이 세 네. 가지 방식이고요. 예, 우선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오시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저희 자체 앱도 런칭을 했거나 런칭하는 계획이 있지만 그보다는 중국에 있는 다양한 채널과 협업을 통해서 저희 중성 숙박을 먼저 소개시키는 데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예. 그 중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숙박업소가 없다. 너무 호텔이 부족하다라는 말씀 아마 들으셨을 건데요. 그렇죠. 사실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중성 숙박이 있으나 그것들이 제공되지 않고 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인 여행객들이 못 쓰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쓰실 수 있도록 이제 서비스를 다양한 채널과 협업하고 저희 앱도 런칭을 해서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빠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국내에 있는 여행객들을 해외로 보내드리는 거고 네. 세 번째가 본격적인 해외 진출인데 저희는 두 가지 그림에 대해서 지금 플래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 플랫폼이 단순하게 예약이 아니고 예약과 함께 제공되는 토탈 솔루션을 저희 서비스적으로 백단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렇게 플랫폼을 해외에 진출하는 방식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 프랜차이즈가 사실 중국에 있는 많은 사업자들이 관심이 많으십니다. 너무 세련됐다. 굉장히 비용은 적게 드는데 손님들이 많이 온다. 이것들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해 달라는 말씀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저희 프랜차이즈 모델 자체를 해외로 좀 소개를 드려서 훨씬 장사가 잘 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 사업 모델을 제공해 드리는 거. 이것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선은 굉장히 많은 파트너들하고 얘기 중이고요. 예, 예. 아직은 진출을 하지 않았으나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만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 일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뭐 모텔도 하지만 호텔, 뭐 펜션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너무 무분별하게 넓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그걸 말씀 많이 드립니다. 사실 호텔만 가시는 고객이 없고요. 모텔만 가는 고객이 없습니다. 사실은 호텔을 가느냐 모텔을 가느냐는 같은 고객이 내가 필요에 따라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숙박 업체 카테고리를 하나만 제공하는 것보다는 네. 이분들이 그때그때 맞추어서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더 포커스하는 저희가 더 집중하는 부분은 더 많은 DB를 최대한 많이 보여드려서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고 그다음에 예약 가능한 제휴점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예. 그 안에서 예약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숙박업소가 잡힐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5,000개의 DB 그리고 10,000개 이상의 제휴점을 확보를 하고 제공을 드리고 있고 이건 사실 경쟁사 대비하면 3배에서 5배까지 차이가 네. 나는 양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뭐 사실 이미 드린 질문이긴 하지만 이 작년 매출 300억에 광고 선전비를 110억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뭐 투자 받아서 광고하고 나면 끝나는 회사 아니냐. 이게 정상적인 사업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냐. 네. 오투어 기업에는 다들 지금 이런 질문들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주시죠. 우선은 저는 지금 질문 주신 분의 말이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광고를 지금처럼 진행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광고를 진행해서 이 광고를 가지고 트래픽 사고 예약 사서 이걸 가지고 회사 뻥튀기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면 그 기업은 굉장히 잘못된 기업이고 아마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저희는 그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선전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절을 하고 있고 그냥 광고 선전비 하나가 그냥 예약 중개 수수료로 끝나서 제한된 매출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객실 자체의 품질을 좋게 만들어서 그 매출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좋은 매출과 수익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네. 저희는 이 사업 모델이라는 걸 제대로 만들어서 그냥 숙박 오토 저희 후반 업체들 예. 그리고 오토를 새로 시작하시는 많은 스타트업들한테 뭔가 희망을 주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뭐 이렇게 좀 질문 드려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끼리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광고 선전비가 계속적으로 집행돼야 되겠지만 네. 이를테면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그런 글로벌 빅 플레이어들도 이쪽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다. 네네. 이를테면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택시, 뭐 미용실, 네일샵, 대리운전 안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결국 이제 저희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광고 선전비 또는 이런 마케팅비의 통제가 가능할까라는 또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은 말씀을 주셨고요. 언제든지 어떤 기업이든 오토라는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토는 소위 저희 엔트리 베리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진입 장벽이 낮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진입 장벽을 어떻게 높일까에 대한 고민이 중요한 거고요. 저희가 그게 오프라인 사업에도 같이, 그러니까 오토라고 하면 온라인 투 오프라인, 혹은 오프라인 투 온라인. 예. 그러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IT 기업들이 들어오더라도 온라인만 할 줄 알거든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오프라인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고 오프라인에서 실제 객실의 품질을 고칠 수 있고 거기서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을 거고요. 네. 만약에 그냥 온라인으로만 마케팅하고 그냥 고객들을 현혹해서 네. 그냥 매출만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기업들 들어왔을 때 바로 망하겠죠. 그런 뭐- 측면에서 저희가 오프라인에 대해서는 예. 차별화를 가지고 있는 업체고요. 실제 저희가 매출의 비중 중에서 절반 정도는 오프라인에서 실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네. 저희는 경쟁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기반이 있고 역량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아주 당돌한 질문인데요. 이를테면 이렇게 여쭤보면 어떨까요? 이를테면 카카오가 들어왔을 때 네.
카카오는 못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IoT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고객들이 예약을 하면 이 고객한테 스마트 키를 보내드리고요. 이분이 본인들이 예약한 시간 동안 언제든지 문을 열어둘 수 있고요. 네. 내가 너무 더울 것 같으면 미리 에어컨을 켠다든지 예. 실제 방에 갔을 때 전화로 수건 떨어졌어요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클릭 한 번이면 수건을 배달시킨다든지 네. 혹은 이 IoT 기술을 통해서 운영 효율을 개선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근무를 하더라도 네네. 비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그냥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 센서 기반의 하드웨어부터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고 네. 실제 내가 오프라인에서 돌려봐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예, 카카오는 절대 못합니다. 저희만 할 수 있나요? 예. 지금 화면에 보면 이를테면 사실 이게 뭐 여자친구랑 모텔을 가면 뭐 저는 못 가봤지만 네. 이게 사실 뭐 여자친구랑 모텔을 가게 되면 이게 그 입구에서 키 받고 이런 게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그러면 키를 안 받고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 저희 IoT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숙박업소가 이제 코텔이라 이름으로 전국에 이제 6개 정도 있고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약만 하면 그 스마트 키가 오기 때문에 내가 예약한 방에 대해서 프론트를 거치지 않아도 언제든지 문을 열어두실 수가 있고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는 그 부끄러운 것보다는 예. 그 안전 이슈가 많습니다. 저희 카드키를 들고 다니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을 때 네. 많은 경우에 카드키에 뭐 방번호가 적혀 있다든지 아. 다양한 방식으로 혹은 내 방이 어딘지 안다든지 위험할 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핸드폰이 가장 보안에 확실한 그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안전하고 더 보안이 확실한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한 차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쨌거나 지금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그런 경쟁 변수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을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잘 어필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대규모 투자 유치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네네. 어떤 지금 성과들이 있었던 건가요? 우선 작년 7월 이후부터 저희가 약 한 250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250억 투자 유치액은 굉장히 초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오프라인에 대한 객실을 개선시키고 실제 뭐 비품 린넨부터 해서 IoT 기술까지 다양한 오프라인에서의 고도화를 그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다른 오토 기업들과 차별화된 포인트들, 충분한 매출액 그리고 수익이 보장되어 있는 사업 모델 등을 보시고 네.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 성장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는 투자자분들이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연락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예.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소식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어떻게 O2O라는 산업을 리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예. O2O라는 게 그냥 해외에 있는 좋은 기업들을 저희가 따라가고 그 기업들이 결국에는 한국에 있는 모든 O2O를 다 휩쓰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제대로 된 오토 기업들이 있구나. 이 기업들이 그냥 한국에 머무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도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훌륭한 모델이구나. 이 부분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투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회사가 성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매출이 뭐 매년 아주 무슨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인정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기업 가치도 계속적으로 이제 될 건데요. 뭐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주로 이렇게 이제 비상장 기업 또는 상장 전에 좋은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시는 또 그런 컨셉에서도 저희 방송을 많이 보시니까요. 대표님, 저희의 지금 상장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우선은 저희는 상장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장의 타이밍은 사실 그때 가봐야 아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적으로는 한 2018년에서 19년 정도 타이밍에 상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대략적인 그 타임라인은 가지고 있으나 명확하게 언제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네. 그 지금 돌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예. 그러면 부대표님은 모텔을 공짜로 가시나요? 사실은 그 모텔을 가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뭐 카드든 현금이든 돈을 내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가 많이 드리는 건데 쿠폰이나 포인트로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맘만 먹으면은 쿠폰과 포인트를 나한테 많이 달라고 해서 공짜로 갈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러면은 실제 소비자들이 결제를 하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돈을 내고 갑니다. 그러세요. 뭐 무료로 가실 수도 있지만 실제 체험하기 위해서. 예. 뭐 사실 저는 모텔을 한 번도 못 가봐서 참 궁금하네요. 거기 가면 뭐 재밌는 거 있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모텔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야놀자라는 그 숙박 서비스를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모텔들을 가보거든요. 예, 예. 근데 모텔을 가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너무 시설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아 이게 호텔인지 모텔인지 헷갈릴 때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는 그 굉장히 TV나 아니면은 PC를 사용하는데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가끔 가다가 너무 이렇게 피곤하고 할 때는 예, 예. 그 누워서 야구 경기를 본다든지 예. 아니면은 넷플릭스나 이런 그 PC 기반의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용도로도 가끔씩 써보고요. 예.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야구만 보시는 거죠? 아 그럼요. 예. 아니 대표님 얼굴이 자꾸 빨개지셔서 제가 아, 여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저희 유정인 캐스터 통해서 퀴즈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유정인 캐스터. 네, 당첨 요정입니다. 어제는 주식 가격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 주가 수익 비율을 뜻하는 이것은 PER입니다. 당첨자는 이민태양기님 축하합니다. 오늘은 숙박 오투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기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숙박을 넘어 고객의 여가 문화를 선도한다는 비전을 밝힌 오늘의 기업은 무엇일까요? 1번 야놀자, 2번 업고 놀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와우4989 사이트 내 자유 게시판에 시청 소감과 함께 답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당첨 요정이었습니다. 뭐 대표님 지금 회사가 이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물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한 3년 후 정도 2018년이나 19년 정도 되면 IPO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뭐 잠재적인 투자자분들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우리 회사 앞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겠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성과들을 낼 것이다. 좀 정리해 주시죠. 우선 야놀자의 비전은 여가의 질적 개선을 통한 놀이문화 선도입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숙박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숙박업소에 대한 객실을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실제 놀이문화까지 연결시켜서 좀 더 여가를 잘 누리시는데 포커스를 하고 집중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단순하게 온라인 중개 사업이 아니라 온오프를 다 통합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놀이문화 연결시켜서 다양한 컨텐츠와 서비스로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빠른 매출 성장 그리고 좋은 수익을 발생해서 이걸 저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고객분들한테 돌려드리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더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야놀자의 김종현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뭐 고객의 공간을 채우는 기업, 또 고객의 시간을 행복으로 채우는 기업,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저녁 되십시오.